안녕하십니까, 미라제나트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도색 방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어브러쉬인데요. 자, 에어브러쉬는 이렇게 보시듯 T자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브러쉬 파지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브러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왼손에 쥐고 있지만 원래 오른손 잡이시라면 오른손에 이렇게 악수하듯이 쥐시면 되고요. 가운데 중지에다가 걸치시고 두 번째 검지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로는 이렇게 지탱을 하고요. 자, 이게 기본 파지법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잡는 보면 어, 관절이 하나 세 개이기 때문에 좀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오래 쓰시다 보면 손가락이 쥐가 나요. 그래서 이런 장시간 작업할 때는 검지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움켜쥐는 이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장시간 작업이 편한 반면에 아무래도 관절이 하나 더 부족하다 보니까 섬세한 작업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다 보면 뭐 검지로 잡으시나 엄지로 잡으시나 뭐 동일하게 효과를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자, 문제는 사람마다 이 손가락 길이가 틀리고 이 손 크기가 다른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짧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기신 분이 있는데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검지로 잡으셔도 되고요. 엄지로 잡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많은 장시간 작업하실 때는 검지잡이보다 엄지잡이가 더 편하다는 거. 예, 그거 익숙하시면 되고요. 자, 에어브러쉬 잡으실 때 이렇게 악수하시기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에어브러쉬를 쓰실 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에어브러쉬는 뭐 다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숙이거나 그러면 여기 지금 도료가 있는데 도료가 다 옆으로 흐르게 돼요. 예, 그래서 절대 옆으로 숙이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브러쉬를 일정 각도 이상 넘기게 되면 이 도로 같은 게 있으면 꿀꺽꿀꺽꿀꺽 넘어가서 이 부분에 다 고이겠죠. 그래서 에어브러쉬를 쓰실 때는 눕히거나 일정 각도 이상 세우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요 정도 90도 이렇게 가까운 각도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쉽죠? 자, 오늘 에어브러쉬 파지법 간단히 익혀봤고요. 예,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자, 지금 나오는 에어브러쉬는 더블 액션입니다. 더블 액션이 뭐냐면 누르면 에어가 나가고 당기면 도루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양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살살 하시면 살살 부려지기도 합니다. 요걸 이용해서 명암을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요. 위장물이라든지 섬세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거의 더블 액션 방식이고요. 자, 예전에 나왔던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면 그냥 누름과 동시에 에어와 도료가 같이 나가는 그런 제품이 그 싱글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싱글 액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간혹 있는데 뭐 그 스프레이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도료가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점점점 누르는 이 에어량과 당기는 이 거리를 이용해서 가는 라인도 그릴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쉽죠? 네, 이렇게 잡으실 때, 자, 눌러서 점을 한번 그려보시고 당기는 양에 따라 점점 좀 크게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이제 에어브러쉬로 자기의 이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촬영 때문에 그러는데, 자, 에어브러쉬 익숙해진 것과 초보자의 중급자의 차이는 에어브러쉬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장물이 그리기도 편하고 분진도 적게 납니다. 이렇게 멀리서 뿌리게 되면 막 뿌리는 맛이 있는데 이 도료가 달려서 자기한테 다 들이마시게 돼요. 물론 이제 큰 크기 일정 크기를 칠할 때는 이게 멀리서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에어브러쉬 거리는 3, 4cm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에어브러쉬 가는 이 도료에 닿는 순간에 방건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경계면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나쁘고 최대한 가까이서 뿌리게 되면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콤프의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콤프 압력이 너무 세면은
떡이 지게 되고요. 너무 약하게 되면 도료가 분사되지 않거나 거칠게 표현됩니다. 적정한 압력, 어느 정도 적정한 압력, 분사됐을 때 1kg, 그러니까 10에서 12 psi 정도 나오는 제품, 그리고 에어 분사량은 분당 20리터 정도 나오시면 충분한 도색하는데 충분한 압력과 에어량을 가진 제품입니다. 굳이 이거보다 쓸 이유가 없어요. 세면은 압력만 더 세지고요. 우리가 세차할 때 어때요? 세차하실 때 물을 세게 하면은 시원은 하지만 비누 거품이 더 잘 날린다, 그렇지 않죠. 자기한테 튀는 게 많습니다. 모형도색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굳이 세게 되면 이 분사할 때 자기한테 튀는 분진만 더 많이 날리고요. 도색면도 깨끗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파지법과 사용법 알았고요. 다음에는 에어브러쉬 사용에 있어서 도료 희석 방법과 자세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라지나였습니다.